대한민국에서는 하이다이빙을 하시는 분이 한 명이죠. 김우민 선수가 1500m를 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같은 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Q&A 영상만 좀 많이 찍다가 제가 이번에 특별하게 이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한국 최초로 하이다이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다이빙 동호인 최병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이라고 하면은 경영, 다이빙,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아티스트 스위밍, 수구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이다이빙은 좀 생소해요. 그러니까 하이다이빙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에 속해 있는 6가지 종목 중에 하나이고 세계선수권대회는 2013년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10년이 조금 넘은 스포츠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남자 선수는 27m, 여자 선수는 20m 높이의 플랫폼에서 다이빙을 하는 종목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실내에서 하는 최대 높이가 10m인 이 다이빙하고 하이다이빙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높이가 더 높다는 점, 그리고 야외 경기장에서 주로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채널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경영, 수영에 대한 매니아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비유하기를 경영과 오픈워터 스위밍처럼 같은 수영인데 더 길고 야외에서 진행되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다이빙인데 높이와 경기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세계선수권을 나가게 되면은 올림픽 종목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네 가지 종목에다가 하이다이빙 그리고 마라톤 스위밍. 근데 마라톤 스위밍은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지만은 세계선수권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올림픽 종목이 안 된 게 하이다이빙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하이다이빙이 점점 날이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면서 상당한 매력이 있거든요. 무엇에 빠졌길래 이 하이다이빙을 하시게 됐어요? 하이다이빙을 시작한 거는 조금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사실은 이 하이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세계선수권 종목이고 아직은 아니지만 뭐 곧 올림픽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시작한 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되게 좋아했고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자연스러운 계기로 이제 하이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식 엘리트 코스라고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오면서 계속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경영을 조금 하셨고 그 다음에 조정도 하셨다고 네. 그 다음에 트라이슬론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병대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다음에 다이빙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매력이 뭘까요? 하이다이빙의 매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살면서 취미로 동호인으로 이제 즐겨왔던 이런 스포츠들을 제 삶의 어떤 즐거움, 사실 운동이라는 게 정말 많은 생활체육분들도 동감하시겠지만은 내 본업과 내 인생이 있지만 그것을 더 정말 가치롭게 해주는 정말 행복한 즐거운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빙이라는 종목이 내가 물도 좋아하고 저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다이빙의 어떤 예술성이 매력적이다 보여서 배우게 된 거죠.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을 가다가 경영 같은 오전에 예선을 하잖아요. 예선을 갔다가 준결승, 결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오는 도중에 항상 그 도시에서 가장 멋있는 지역에 하이다이빙이 딱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다이빙을 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27m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은 몇 초죠? 한 2초? 그렇죠. 3초 정도. 네. 2, 3초 정도 걸리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몇 분을 한 곳만 계속 보고 있길래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저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게 빨리 가게 되고 보는 사람도 상당히 뭐랄까요?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긴장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무섭지 않을까? 어떠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김우민 선수가 1500m를 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당연히 뭐 무서움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하이다이빙 선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제가 느끼는 저는 이제 프리다이빙도 배워보고 했는데 제가 프리다이빙을 배운 이유가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살짝 정신적인 트레이닝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다이빙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상당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가나 프리다이빙이나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면은 신체 능력 그리고 어떤 막 역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이다이빙은 다이빙을 하기 전에 교감신경을 최대한 항진시키지 않고 이것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명상적인 요소들이 조금 많이 중요한 스포츠라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하이다이빙 동작 자체에 대한 것도 지도자가 따로 없이 독학으로 이렇게 했지만 뇌과학적인 것들을 논문이나 서적들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학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는 하이다이빙을 하시는 분이 한 명이죠. 네, 본인은 저 혼자는, 혼자밖에 없는데 그럼 코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 뭐 유튜브, 논문 이런 걸 찾아보면서 제주도하고 여수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독학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게 된 원동력이 뭐예요? 왜 독학까지 하면서까지 이 하이다이빙 어떤 인프라도 없는 코치조차도 없는 이걸 하게 된 이 원동력이 뭘까? 그게 궁금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가 있거나 이걸 통해서 다른 어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실업팀 선수들처럼 연봉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제가 원해서 이것들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하이다이빙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과 도전해보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동안 이제 살아왔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이다이빙을 하면서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신체적 능력들을 나는 갖추고 싶어. 그런데 지도자가 없고 우리나라에 선배가 없는 상황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로 한 걸 이루기 위해서는 해외 선수들의 케이스를 내가 공부를 직접 하고 또 내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지도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저를 이제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해서 제 자비로 해외에 나가서 훈련을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원동력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쉽게 표현해서 이것이 어떠한 외재적 동기 이거 하면은 뭐 연봉이 높아져. 이걸 하면은 보상이 주어져. 보다는 제 내면에 있었던 내재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기까지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답변을 들으면서 과거의 제 모습도 좀 살짝 보이는 게 저도 정말 지도자가 잘하고 싶은데 국내에는 지도자에 관련된 서적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저도 자비로 일본까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외적인 어떤 동기도 좀 있었는데 선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100% 내재적 동기잖아요.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어린 선수들이 꼭 진짜 깊게 참고를 해야 되는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하이다이빙을 처음부터 27m부터 이렇게 뛰어내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보자부터 시작을 할 텐데 네. 처음부터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이제 2016년도에 말 그대로 다이빙의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낮은 1m에서 일자로 뛰어내리는 기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건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이빙 동호인들이 다이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경영이나 다른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러닝이나 이런 운동처럼 접근성이 쉽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뭐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 도시들에도 동호인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동호인 수업에서 처음 다이빙 이제 기초를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배워서 2019년도에 광주에서 월드 마스터즈 챔피언십이 있었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10m 그리고 3m 스프링보드 이런 다이빙으로 마스터즈 세계대회를 제가 나가본 거예요. 마스터즈니까.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스포츠에서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시험대를 가져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광주 마스터즈 세계대회를 뛰게 됐고 거기서 이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었고 영상 자료를 토대로 제가 외국 지도자분들한테 보냈어요. 저는 2016년에 다이빙을 시작한 사람이고 3년 정도가 지났고 지금 제 실력은 이 정도입니다. 하이다이빙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뭐 중국, 뭐 미국, 뭐 유럽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정말 10m에서 12m, 15m 차근차근 가장 기본적인 동작부터 배워서 이렇게 한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갑자기 막 옛날 생각이 계속 나는데 정말 그 수영 이론을 배우고 싶어서 그 저자한테 6개월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답변을 안 해주죠. 근데 결국엔 6개월 만에 답변이 와가지고 이렇게 된 사연이 있는데 무언가 하기 위해서 그 길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던 길을 가는 것도 있지만은 없는 길도 가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이다이빙은 2013년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이 처음 시작이 되고 근데 2019년도에 처음 마스터즈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23년 후쿠오카에서는 엘리트로 또 출전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24년 스위스 오픈에서는 또 최고 점수까지 얻으시고 네. 또 이번에 또 다시 싱가포르 세계선수권까지 출전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출신도 아닌 다른 종목을 하시다가 생활체육인으로서 도전을 하셔서 처음에 그냥 1m에서 시작된 게 결국에는 이렇게 세계선수권까지 나가는 이 과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좀 아쉽거나 아니면 좀 힘든 점이 있을까요? 아쉽거나 힘든 점을 굳이 꼽자면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이거를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마스터즈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선수가 된 거죠. 제가 스스로 난 세계적인 선수야 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최고 기록은 도하 때 이제 세계선수권 23위 그리고 스위스 오픈에서는 12위를 했거든요. 마스터즈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엘리트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선수가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사실상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우리 선배님이시니까 수영계에 뭐 사석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사실은 다 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내가 감내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출전한 게 19년 마스터즈부터 시작해서 2023년 와일드카드로 출전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티켓을 따서 맞습니다. 하시는데 그러면 하이다이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전권을 얻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다이빙이나 뭐 경영이나 다른 종목들은 우리가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 무대를 가게 되면은 예선 경기 때 정말 어마어마한 수십 명의 선수들이 예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준결승, 결승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 경기를 많이 치를 수가 없어요. 대회 기간 동안에 뭐 예선, 준결, 결승 이렇게 여러 번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선과 결승이 결합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선수권에 뛰기 위해서는 직전 월드컵에서 30위 안에 들어야지만이 세계선수권 엔트리에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2개의 월드컵이라든지 직전 하나의 월드컵에서 랭킹을 따져서 세계선수권에 초청을 받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드컵을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미국에 있는 월드컵에 처음 출전을 했고 그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월드 아쿠아에다가 지원을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하이다이빙을 했던 4개의 완성된 종목을 영상 자료와 함께 서류로 이제 지원을 해서 월드 아쿠아에서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서 월드컵에 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월드컵에서 뛴 다음에 그 성적을 토대로 또 세계선수권에 엔트리에 들어가게 되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게 있는데 경영 같은 경우는 기준 기록 일단 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엔트리만큼의 부자까지만 이제 출전할 수 있는데 훈련 영상을 제출한다고 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과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맞습니다. 왜 하이다이빙은 훈련 영상까지 제출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다, 뭐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식 규격에서 정식으로 열리는 공인된 대회에서 성적을 내면은 그 성적이 이제 기록으로 인정받아서 자격을 따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하이다이빙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선수인데 한국에서 하이다이빙 대회는 열리지 않잖아요. 그쵸. 아시아에서도 잘 안 열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저 선수가 27m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난이도를 가진 기술을 안전성을 가지고 충분히 다이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영상으로 제출을 이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질은 그거네요. 이 선수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하이다이빙을 할 수 있냐 없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수많은 대회로 모든 게 검증이 되겠지만 맞습니다. 하이다이빙 그러지를 못하니까 훈련 영상이라도 봐서 너네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10m 플랫폼은 손부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다이빙은 다리부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잠수부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이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을 하고 나서 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이 가해져서 뭐 예를 들어서 물 위로 올라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걸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세이프티 가드들이 항상 이제 다이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안전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부수적인 또 이유로는 다이빙 선수들이 공중에서 내가 공중에 어느 지점에 있고 수면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남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다이버들이 해주게 돼요. 네. 그 위에서 봤을 때 네. 그 위치가 어느 정도다. 맞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제가 부다페스트 갔을 때 그 다이빙 풀을 봤거든요. 어쨌든 제가 밑에서 봤을 때는 커요. 큰데 27m에 올라가면 이게 이만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으로 내가 몸을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게 이 안에 이만해 보일 텐데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보다가 영상을 본 적 있어요. 하이다이빙 선수 시각 보니까 진짜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힘껏 달려서 이 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하이다이빙까지는 아니어도 옛날 얘기지만 어렸을 때 운동하다가 혼날 때 코치들이 올라가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진짜 10m가 진짜 무서워요. 사람이 최고 공포를 느끼는 게 11m라 가잖아요. 딱 올라가면 키까지 되면 딱 그 높이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뛰면 혹시 저 경영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들어갈 때 저희가 엉덩이부터 한번 떨어진 적 있거든요. 와, 그때 진짜 코치 선생님한테 맞은 거 한 10배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손이 아니라 다리부터 들어가나? 저는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손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죽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규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계체조 종목이나 트램펄린 종목과 많이 유사해서 이제 기계체조 선수들이 많이 하이다이빙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고. 27m면 거의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넓이도 넓인데 깊이가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대회를 할 때 공식 세계선수권 대회 했을 때 정식 규격은 수심이 6m 풀에서 저희가 경기를 해요. 그 외에 정식 대회 말고 일반적인 대회에서는 4.5m에서 한 5m 정도만 되면은 이제 하이다이빙 경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 얕으면은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경기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일반 다이빙은 얼마큼 물을 안 튀기고 잘 들어가냐가 점수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난이도 있는 것들을 하고요. 그럼 하이다이빙의 점수 포인트는 어떻게 매겨지죠? 그 점수 포인트도 네. 다이빙과 완전히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저희가 구사하는 트위스트 횟수가 좀 더 추가될 뿐이지, 점수를 내는 기준은 심판이 휘슬을 올릴 때부터 모든 것이 평가 요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준비 자세와 도약하는 순간, 얼마나 다이빙 때와의 거리와 높이가 나오는지, 얼마나 올바른 자세로 도약을 했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공중 동작, 마지막에 입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물을 적게 튀기고 90도에 가까운 각도에서 입수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각 요소들로 통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고, 그 중에서 이제 감점 요인들이 심판들이 이제 캐치해서 감점을 하는 거죠. 하이다이빙은 약간 경쟁보다는 근데 이 질문이 진짜 어떻게 이번에 하이다이빙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